안녕하세요. 미주영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30대 남성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20년 전 겪은 일이지만 이번 일은 아직도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제가 초등학생 시절에 저희 부모님은 맞벌이 부부셨고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 부모님과 저는 같은 지역에 살았지만 저는 초등학생 5학년까지 할머니와 같이 살다가 그해 부모님이 저와 같이 살 수 있는 집을 구하게 되어 드디어 제 방을 갖게 되었고 부모님과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구한 제 방이 있는 이사한 집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에서 차로 가면 7분 거리였고 도보를 이용하게 되면 20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는데요. 당시 할머니 집은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바로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였고 아침에 아파트에서 나와 걸어서 3분 정도만 가면 학교가 나오는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힘든 점이 있었는데 이사를 가고 나니 부모님을 매일 볼 수 있는 건 행복하고 좋았지만 할머니 집에서 학교를 다닐 땐 바로 앞에 있었던 학교가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시작하고부터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20분씩 걸어 다니니 원래는 힘들지 않았던 등교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다니면 되지 않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당시에 저희 집에서 학교로 가로질러 가는 차가 없어서 버스를 타게 되면 오히려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애매했죠. 그래서 평소 일어나는 시간보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학교까지 왔다 갔다 하니 아침 시간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가 끝나면 주중에는 할머니 집에서 주로 생활하고 금요일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집에 가서 부모님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학교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던 중이었는데 그날은 학교에서 단수 시험이 있던 날이었고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아이들은 시험에 통과할 때까지 방과 후 학교에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선생님과 저를 포함한 아이들 몇 명이 남아 단수 연습을 했고 친구들은 시험에 통과하여 하나둘 집으로 가더군요. 저도 빨리 통과하고 싶었지만 악기는 제 적성과는 맞지 않아 보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고 다음 주에 제 시험을 보기로 하고 집으로 갔는데요. 그날은 금요일이었고 주말을 부모님과 보내기 위해 학교에서 마치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산 옆에 있던 동네여서 집에 가려면 산 밑 등산로를 통해 집으로 가야 했었는데요. 그곳은 오르막길로 된 길에 로프를 만드는 공장도 주변에 있어서 초등학생인 제가 혼자 다니기에는 무서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등산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곳이기도 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오르막길을 올라 평지에 도착하면 주변엔 택시회사 2개가 있었는데 그곳엔 아저씨들이 보여서 거기까지만 가면 그나마 덜 무서웠기에 거기까지만 가자는 생각을 하며 길을 걷던 중이었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맑아서 그나마 덜 무서웠고 공장 주변에도 아주머니들이 쉬러 나오셔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이었죠. 저는 쉬고 있는 아주머니들을 지나 오르막길을 올라갔습니다. 오르막길을 올라오니 다시 주변엔 사람 한 명 보이지 않았고 등산로 주변이어서 그런지 주변엔 이름 모를 무덤도 있어 날씨가 맑아도 무서웠는데요. 그런데 멀리서 택시 한 대가 빠르게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고 저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걷고 있었는데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택시는 갑자기 제 옆으로 멈춰서더니 저를 보고서 창문을 내렸는데요. 저는 그런 택시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춘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자 택시 아저씨는 창문을 내리고 저에게 꽁초를 던지셨고 곧이어 저를 보고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처음 겪는 일이기도 했고 무서워 몸이 움직이지 않았는데요. 아저씨는 분이 안 풀리셨는지 급기야 차에서 내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택시 뒤로 보이는 등산로에서 중년 부부가 등산을 마치고 노래를 틀고 이야기를 하며 내려오고 있었고 택시 아저씨는 노래소리와 사람 소리를 듣고서는 다시 택시에 올라타 저를 노려보고 달아났습니다. 저는 당시에 너무 놀라서 그런지 힘이 풀려 주저앉아 일어설 수조차 없었는데요. 등산로에서 내려오며 울고 있던 저를 본 중년 부부는 저에게 달려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다행히 그날은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고 그날 저녁 어머니에게 해당 일을 말해주었는데요. 어머니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고 이야기하셨고 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앞으론 다른 길을 통해 집으로 오라며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다시 그 길을 혼자 걷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비가 오니 택시를 타라며 용돈도 주셨지만 당시 철권이라는 격투 게임이 인기였고 친구들과 학교 앞 문방구에서
오락을 하다 보니 어머니가 주신 택시비까지 다 써버렸죠. 당시 하늘이 흐리고 비도 많이 왔고 어두운 날씨였는데요. 차비를 게임한다고 다 써버려서 하는 수 없이 다시 걸어서 가게 되었죠. 그런데 집에 갈 생각을 하니 등이 오싹해지며 다시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길을 돌아서 가야 하는데 돌아서 가게 되면 너무 많이 돌아가야 해서 혹여나 그 택시를 보면 이번엔 도움도 못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또 만나겠어? 라는 생각을 하고 원래 가던 길을 통해 갔습니다. 그렇게 공장을 지나 저번에 무서운 택시 아저씨를 만났던 장소에 도착했고 저 멀리에는 안전한 구역이라고 생각했던 택시 회사가 보였는데요. 한번 이상한 일을 겪고 나니 그곳이 점점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걷고 있던 중 저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또 그 아저씨가 아닌가 생각하고 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택시가 가까워지더니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했고 창문을 내렸는데 또다시 그날의 아저씨가 나타났습니다. 아저씨는 그날과 다르게 이번에는 웃고 있는 모습이었지만 그 웃는 모습이 저에겐 오히려 더 소름 끼쳤습니다. 그리고 아저씨는 저를 보며 "너 아직도 여기로 다니니?" 라며 이야기하셨고 그 순간 길모퉁이에서 다른 택시가 다가왔습니다. 새로운 택시가 멈추며 또 다른 택시기사 아저씨는 차에서 내리더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다가 그 다음 순간 창문을 내리고 저를 바라보고 있는 택시기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 아직도 여기서 그 짓 하고 다니냐? 경찰에 신고한다." 그러자 첫 번째 택시기사 아저씨는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지더니 본인은 아무것도 안 했다며 차를 타고 일하러 가야겠다며 떠났고 새로운 택시기사 아저씨는 저를 바라보며 빨리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아저씨는 내가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고 저는 저를 도와주겠다며 이야기하는 아저씨도 무서웠지만 그 전에 저에게 욕을 했던 택시기사가 다시 나타날 것 같아 저를 도와주신 아저씨 택시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차 뒷좌석에 타고 나서 문을 닫자 아저씨는 저에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물어보셨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천천히 차를 몰아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차 안에서 아저씨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으셨는데요. 저는 예전에 있었던 일을 말해드렸고 오늘도 그 아저씨를 두 번째 마주치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택시기사 아저씨는 그 사람 다시 만나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말고 주위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자 어린 나이임에도 뭔가 모를 무서움이 느껴졌고 저는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죠. 그리고 저희 집이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아버지가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세워주실 수 있냐고 물어봤고 아저씨는 알겠다고 이야기하시고는 차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차에서 내리는 모습을 보셨는지 제가 택시 아저씨에게 인사를 하고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버지는 저를 부르며 오셨는데요. 택시 기사 아저씨는 저희 아버지를 보시고는 차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버지에게 이야기해 주셨고 저는 옆에 서서 두 분이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말이 있는데 택시 기사 아저씨는 아버지에게 본인 회사에 헛것을 보는 정신질환 환자가 택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혼자 길을 다니면 항상 차를 세워 욕을 하고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당시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조현병 모습과 비슷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위험할 수 있으니 다음부터는 이쪽 길로 아이에게 가지 못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고 어떻게 그런 사람이 택시 일을 할 수 있냐 물어보니 택시기사도 개인 택시가 있는 반면에 택시회사에서 택시를 빌려 일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사람도 있는 반면 이상한 사람도 있다는 말을 해주셨는데요. 이후 택시 기사 아저씨와 아버지는 감사 인사를 나눈 뒤 아버지는 저와 함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후로 저는 더 이상 그 길로 다니지 않았고 할머니 집에 있으면 부모님이 항상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지금도 저는 아버지와 당시 일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만약 그 아저씨나 중년 부부가 아니었다면 저는 무슨 해코지를 당했을지 상상하게 되는데 지금도 매스컴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택시기사도 밀폐된 공간에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직업인 만큼 어떠한 절차를 걸쳐 선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밌게 잘 들으셨길 바라며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